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우리는 컬처 봄. 안녕하세요, 뮤지컬 천재 황조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27입니다. 네, 지금 또 얼마 전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캐스팅이 정말 초호화 캐스팅으로 발표가 되고 저도 캐스트 발표에 뭔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티켓 가격을 미처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트위터를 시작으로 해서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1차 티켓팅 불매 운동이 시작이 됐고, 아마 제가 봤었을 때 그때 리트윗이 한 1000개가 넘어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제작사에 대한 공식 반응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또 뮤지컬을 사랑하고 공연 예술을 사랑하는 관객으로서 이런 부분, 일방적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저희 황조교 채널 구독자, 교수님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어제 깜짝 놀란 게, 어제 제가 저녁 5시 15일 저녁 4시 52분에 업로드를 했고 지금 채 12시가 지금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 628개의 답변이 모였습니다. 와, 정말 그 대단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문항수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주관식도 넘겨서 그냥 짧게 적을 수 있는 수도 있었는데 정말 마치 토로를 호소를 맞습니다. 하듯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논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또 제언을 해주신 분들도 계셔서 오늘 그 설문 결과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게 좀 건강한 방향일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그 교수님 팔로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관객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답변을 쭉 훑어보니 역시 제 그 교수님들 중에서는 20대 분들이 가장 비율이 높고 거의 60%를 그렇죠. 차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통 보니까 대극장 작품을 주로 관람을 하시기 때문에 또 이 가격 상승, 티켓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이게 뭐 그 한 달 평균 관람 횟수 이런 걸 보니까 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58% 이상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설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답변 주시는 것도 보니까 600분이 넘으신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와, 정말 대단한 그 열정이시네요. 이게 그만큼 이게 뮤지컬에 대한 애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네. 제가 봤을 때 이번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제작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약간 분노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고, 답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대극장 라이선스를 주로 관람을 하시는데 한 달에 1, 2회를 관극하신다. 그럼 보통은 뭐 20대라고 하면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니면 또 용돈을 조금 할애를 해가지고 관극 그렇죠. 생활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실 텐데,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이제 1만 원 상승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많은 큰 엄청난 상승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 좌석 배치도를 봤을 때 충무아트센터 1층 전체가 그냥 구역에 상관없이 VIP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뭐 2층까지 아이고. VIP가 올라가는 건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1층 전체가 VIP로 책정이 되어서 16만 원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근데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그런 거. 이 구역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조금 힘드네요. 이해하기가. 설문조사 저도 좀 읽어봤는데요. 정말 주관식에 진짜 충실하게 써주신 교수님들 너무 많으시더라고.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얘기가 뭐 16만 원 올리는 건 뭐 인건비 상승, 뭐 기타 제작비 상승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뭐 재관람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좀 뭐라 그러지 충성도 높은 관객들에게 주는 할인 혜택이 너무 적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좌석의 그 권종별로 차이가 너무 없다. 아니면 차이가 너무 많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할인 정책에 관한 것도 있죠. 네, 네. 그게 제일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할인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면 음. 특히 대극장 작품의 경우 국가유공자 할인 혹은 정말 단체 할인을 제외하고 혹시 뭐 카드 할인 뭐 10%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할인이 없죠.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그냥 없죠. 정가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도 그렇이 보통 이제 뮤지컬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타임 세일 같은 경우에는 또 짧은 기간 동안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티켓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과거엔 좀 많았었는데 요즘은 뭐 마티네 공연도 많이 없는 마티네 할인도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타임 세일을 아예 진행을 하지 않는 공연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솔직히 제작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잘 팔리는 공연을 굳이 타임 세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타임 세일이나 이런 거는 표가 잘 안 팔릴 때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표가 잘 팔리는데 굳이 우리가 타임 세일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돈이 티켓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근데 재구매나 이런 충성도 깊은 관객들한테 해주는 서비스 너무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동시에 뮤지컬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업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서 정부 지원이나 어떤 지자체 지원이 전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티켓 세일 이외에는 그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대극장 라이선스 공연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받을 수 있는데 투자는 뭐 우리나라 투자사들 뭐 저보다 27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손해를 같이 보는 개념의 투자가 아니거든요. 손해는 안 보고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투자 구조. 즉 투자금 전액 회수라는 거의 그러한 식의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무조건 이제 제작비를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그 한정된 좌석에서 우리가 제작비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올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저도 약간 공감하는 건 뭐냐면은 좌석 VIP 1층을 다 VIP 한다는 거는 좀 양심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여기 그 중소 뮤지컬의 티켓 가격이 3.54점이 평균이 나왔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네, 중소극장 뮤지컬 할인 정책도 3.26점이 나왔는데 이것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황정현님. 일단 티켓 가격이랑 할인 혜택 관련해서 네네. 티켓 가격의 경우 너무 이제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가 이제 5점. 최근 1년간 뮤지컬 작품의 티켓 가격과 할인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중소극장 뮤지컬 티켓 가격이 1번으로 했을 때 매우 저렴하게 느껴진다. 5번으로 갔을 때 매우 비싸다고 비싸다. 느껴진다고. 반대로 할인 정책은 1점이 매우 불만족스럽다. 그리고 5점이 매우 만족스럽다니까 중소극장 뮤지컬의 티켓 가격이 3.54 평균 3.54에 있는 거고 297명이 네네. 합리적으로 느껴진다. 거의 50% 가까이 합리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4점을 선택하시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45%.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대극장 뮤지컬 티켓 가격 결과를 봤을 때는 1번부터 3번까지 선택하신 분을 합치면 4명밖에 안 되세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매우 그러네요. 저렴하게 느껴진다부터 합리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선택을 하신 분이 628명 중에 4명밖에 안 되고 무려 79.3%의 교수님들께서 매우 비싸다고 느껴진다. 반면 할인 정책은 1점을 그러니까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선택하신 교수님들이 377명, 60%를 차지하고 역시 매우 만족한다 혹은 만족한다를 선택하시는 분이 8분밖에 안 되는
그렇죠. 정말 이 양극화가 뭐 대극장, 중소극장이 조금 더 심화되어 있다라는 그러네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런 그 불합리에 관해서는 결국은 대극장 뮤지컬이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아무래도 뭔가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네. 정말 대극장 뮤지컬은 확실히 배우 중심의 구조가 맞다.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또 한 번 보면 안 되고 여러 번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객들 입장에서 굉장히 또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을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떤 인건비의 상승이나 물가 상승으로 그런 거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졌다면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게 또 문제가 됐었지만 인건비 오름으로 인해서 과연 그 내부 스텝이나 배우 전체 처우 개선이 얼마나 또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주변에 이제 배우하는 친구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보통 이제 앙상블 배우를 하거나 이제 작은 조연을 해서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지나간 작품이긴 한데 프로필 촬영을 할 때 뭐 주연 배우들은 당연히 헤어 메이크업, 의상, 뭐 스케줄까지 다 조정이 되는데 반면에 앙상블 배우로 참여하는 배우들의 경우에는 헤어 메이크업은 고사하고 의상까지도 본인들이 컨셉에 맞게 챙겨서 와야 하고 스케줄 조정은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미리 컴퍼니 측에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컴퍼니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의 진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뭔가 티켓값이 오른 만큼 전체적으로 처우가 개선됐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던 어떤 스타 캐스팅이나 멀티 캐스팅 어떤 배우들에게 임금이나 페이가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 어떤 이제 그 멘트를 보니까 그러면 비싼 배우 공연은 좀 비싸게 받고 아닌 배우님들은 좀 티켓 가격을 내리고 이러한 제안을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이 그 배우님에 대한 예의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 자체에 차등을 주는 행위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개런티의 차등은 그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공연 자체의 티켓 가격에 차등을 준다는 건 그 배우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어서 저희는 사실은 선뜻 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좀 몇 명 정말 슈퍼스타인 경우에만 그러하기도 하지만 몇몇 정말 슈퍼스타님들은 그 분의 개런티와 제작비만으로 그날 제작비가 그러니까 그날 그 회차 공연에 제작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솔드아웃해도 그 회차가 솔드아웃해도 그날 그냥 똔똔인 거야 제작비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익은 그렇지 않은 배우님들의 회차에서 사실은 저희가 벌어들이는 그러한 안 좋은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 스타 마케팅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근데 또 스타가 나오지 않으면 또 이게 너무 안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사에게는 약간 계륵 같은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더블 캐스팅이나 트리플 캐스팅이 없는 거 아시죠? 원캐로 그냥 쭉 가잖아요. 아니면 이제 스윙 네, 얼터네이트 언더스터디 정도 있고 그냥 쭉 한 분이 가시고 그리고 배우 때문에 브로드웨이 공연을 찾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TV 스타들 오는 경우 아니면 그리고 그 TV 스타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TV나 영화에서 받는 개런티와는 정말 차등적으로 저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과 도움을 주시거든요. 근데 공연 지금 우리나라 구조상 연극 뮤지컬을 많이 하는 슈퍼스타님들은 대부분이 드라마나 영화 본인들이 받는 개런티에서 그걸 좀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영화 찍으면 이 정도 한 방에 끝인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콘서트 아이돌 출신 같은 경우 콘서트 본인이 콘서트 1위 하면 이 정도 개런티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산업의 구조는 고려를 좀 덜 하시고 그래서 이 장르적인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식구님 말씀만 들어봐도 일단 건강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히 많은 분들도 느끼실 텐데 네. 또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뭐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미 관객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근본적인 움직임이나 소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냥 모든 책임을 관객에게 그냥 티켓값 상승 그리고 그냥 VIP석을 더 많이 책정해두는 그런 꼼수로 좀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티켓 가격에 대한 다양성이 나름대로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뭐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프리미엄 티켓도 막 팔아요. 이제 원래 가격이 20만 원이면 막 그게 200만 원까지 치솟고 이런 티켓도 있긴 하거든요. 그게 가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티켓을 그 음지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거를 프리미엄 티켓으로 그냥 파는 경우가 그쵸. 있어요. 그렇죠. 합법이죠, 합법. 차라리. 근데 이제 기본적인 가격에 대한 평균치는 부담을 일반인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티켓을 잘 아시겠지만 전산 통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티켓을 팔다가 예를 들어 좌석이 100석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쨌든 할인을 하든 뭘 하든 해서 판매를 해서 그걸 채워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것들을 다 판매 소진을 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게 어디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가 불분명하지 않고 그것을 불분명하고 예. 죄송합니다. 불분명하고 그것을 판매를 하고 싶어도 관객들한테 그 정보가 전달되기가 너무 힘든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도 어떤 잔여 좌석에 대한 그 소진 이것에 대한 전략을 짤 때 이게 마땅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격을 상승을 자꾸 시키면서 그냥 그 어떤 그 매출에 대한 그 보이는 확정안을 그냥 안고 가고 싶은 거죠. 작업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일반 그런 관객층들에게 이것들이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전반적으로 그 뮤지컬 구조 안에서 좀 그 우리 황정현님 말씀만 맞다나 건강한 구조 이게 배우 하나로 좌지우지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시스템이 안정이 되어 있어서 그 배우에 대한 가치도 존중을 해주겠지만 그것이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앙상블과 주연 배우가 너무 차이가 난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균형을 그러니까 우리 그 관객분들이 정말 너무 훌륭하신 게 이런 제안을 하시면서도 그게 그 내가 티켓값으로 내는 이 돈이 정말 앙상블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가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저는 너무 진짜 훌륭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10,000원이 오른다, 뭐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그 오른 만큼 그걸 누가 또 파이를 또 더 많이 가져가느냐,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진짜 맞습니다. 투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을 또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문조사에 있었던 문항 중에 하나가 티켓 가격과 할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관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편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비싼 돈을 낼 만큼 이게 만약 비싼 값을 못하면 굉장히 이제 공연 만족도가 낮아지냐 아니면 티켓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공연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냐 이런 척도를 좀 판단하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 매우 끼친다가 37.7% 그리고 아주 많이 끼친다가 29.9% 그러니까 티켓값이 워낙 비싸니까 내가 돈을 낸 만큼의 어떤 감동을 받고 싶고 실수가 없는 공연을 보고 싶고 그날 공연이 뭔가 최고였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공연을 보러 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어떤 무대 실수가 일어난다거나 광크라 그러죠. 또 관객 크리티컬이 일어나서 내 몰입에 좀 방해를 받는 경우가 생겼을 때 아니 내가 이 돈 내고 지금 극장을 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분명히 그런 게 조금 약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게 약간 이 또 수치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조사를 하셨네요. 네, 바로 그쵸? 또 밑에 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티켓 가격이 아이고. 교수님들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티켓팅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많이 끼친다. 그리고 아주 많이 끼친다를 합쳤을 때 무려 84%, 85%. 그래서 총 이제 500한 40분, 그렇죠. 540분 해가지고 영향을 끼친다에 좀 무게가 많이 실린 것 같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